비장애인 올림픽은 끝났죠? 오늘부터는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의 시간입니다. 미리 보는 2020 도쿄 패럴림픽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올림픽 때만 뵙게 되는 것 같아요. 예, 4년 만에 나타납니다. 도쿄 패럴림픽이 오늘 저녁 8시에 개막하죠? 예, 그렇습니다. 도쿄 패럴림픽 오늘 저녁 8시에 개회식 이걸 열고 이 13일간 그러니까 다음 달 5일까지 열리게 되거든요. 이 패럴림픽 전체로 보게 되면 이제 22개 종목에서 경기가 열리고요. 전 세계 그 162개국에서 이제 4,4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중에 14개 종목에서 159명의 선수단을 꾸렸습니다. 이 159명의 선수단이 이제 역대 최고 규모이거든요. 근데 이 패럴림픽도 그렇고 이제 올림픽도 그렇고 이동 거리 또 이 파견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까지 계산하면 아무래도 가까운 일본이니까 많은 선수단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겠네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도쿄의 감염병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 그래도 선수단 규모는 최대로 꾸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코로나19 감염 상황은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쿄 올림픽이 개막하기 전에 이 뭐 1,000명 단위로 이 일일 확진자 수가 떨어졌다가 개막 직전에 다시 5,000명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올림픽 끝나고 보니까 지금 뭐 2만 명, 2만 5천 명 정도까지 해가지고 방역 체계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선수단이 올림픽 때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 우리 선수단 중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만큼의 노력과 관심이 이번에 이 패럴림픽 선수단에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안전이 최고라고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성적도 중요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물론 경기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예. 무엇보다 안전에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표가 종합 20위 이렇게 돼 있네요. 20위권 이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우리가 이제 1968년 패럴림픽에서 처음 참가를 했고요. 72년 대회에서 이제 처음 금메달이 나왔는데 최근에 대회를 보면은 패럴림픽에서는 우리 선수단의 성적이 12위에서 20위권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도 20위권 이내, 10위에서 20위 사이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장애인 체육회가 이 발표한 그 숫자로만 보면은 뭐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1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수단의 구성을 봤을 때 목표를 조금 웃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패럴림픽인데 이걸 이제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금메달이 몇 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보다는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다 자랑스럽고 인정받을 만하다 분위기로 봐야지 되겠죠. 그럼요. 국가대표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예. 몸이 불편한데도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예. 힘을 내서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기대가 큰 종목, 예. 메달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있죠?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패럴림픽에 이제 양궁이라고 많이 소개가 됐어요. 이제 9회 연속 우리가 금메달을 노린다. 이제 바로 이제 보치아 종목인데 보치아 종목은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이 출전하는 종목입니다. 보치아 종목의 그 정호원 선수. 이 에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2개 대회 연속 이제 금메달에 도전하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이 패럴림픽 선수단 그 결단식 때 이 보치아에서 우리의 목표는 이번 대회 금메달 하나다라고 이제 관계자가 밝혔거든요. 근데 정호원 선수가 아니다, 내가 2개 딸 거다, 2개로 고쳐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신감 있는 선수이고요. 또 수영에서 이 조기성 선수. 직전 대회였던 리우 패럴림픽에서 3관왕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메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치아라는 종목은 사실 저는 좀 낯설어서 예. 어떤 종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낯선 게 이제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이 보치아가 많이 조금씩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컬링과 유사한 개념의 종목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잭이라고 부르는 이 표적구가 있거든요. 이 표적구에 양 팀이 이 빨간색과 파란색 볼을 나눠가지고 6개씩 나눠서 굴리거나 떨어뜨려서 그 표적구에 어느 팀이 더 가까이 갖다 붙이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기장은 가로 6m, 세로 12.5m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컬링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팀의 그 볼을 밀어낼 수도 있고요. 그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팀이 더 가까이 붙일 수도 있고요. 이 단체전은 6엔드, 개인전 페어는 4엔드를 하는데 각각 이 엔드마다 어느 팀이 더 가까이 붙였냐 점수를 가려가지고 승패를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아까 화면에 보였던 경사로에 공을 이렇게 굴려 보내는 형태가 예, 맞습니다. 되는군요. 그러니까 구슬치기 비슷하네요. 이 일종의 그 볼을 구슬처럼 굴려서 보낸다는 개념은 구슬치기이고 표적구에 어느 팀이 더 가까이 붙이냐를 보면은 컬링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컬링은 얼음판 위에서 스톤을 굴리는 건데 예, 이건 이제 공을 굴리거나 던지는 형태인 예, 거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직접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조금 알고 보게 되면은 이게 그냥 굴리는 게 아니라 목표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컬링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 지점에 라인에 갖다 놓거나 상대방의 볼을 밀어내려고 한다거나 이 공 하나하나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재밌어지죠. 이게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 자, 우리 선수들 이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선수들 이름과 얼굴 잘 기억해 두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들어보시겠습니다. 콩에다 따가지요. 우리도 그 시장에 양천에 땅을 싸게 뜬다고 왜다? 정말 이게 준비해갖고 이거 뭐 금리가 없는 진짜 실력 비슷한 나라가 많긴 한데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전은 아마 서로 마찬가지로 금메달 따고 싶어 할 거고 단체전은 이제 당연히 금메달도 보고 있고요. 이번에 목표는 당연히 우승으로 잡고 있고 리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패럴림픽인데 저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패럴림픽이 될 수도 있는 무대이고 그래서 또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절실하고 조금 더 의지를 가지게 되는 또 축제라는 그 단어에 맞게 잘 즐기고 오고 싶습니다. 네,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근데 현지에 가서는 즐겼으면 좋겠네. 이 인터뷰하는 선수도 얼굴이 굉장히 다 밝죠. 운동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조기성 선수는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왜 그렇죠? 이 조기수 선수는 이제 본인의 이제 판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수영에서 지난 대회에 3관왕에 이를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한 선수이거든요. 그런데 뭐 본인의 판단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거고 다음 대회 때 또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배들한테 길을 좀 열어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패럴림픽에 나가게 되니까 후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마땅한 후배 선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또 이 권유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양궁에서도 마지막 올림픽이 될지도 모르는 선수가 있다고요? 양궁의 이제 김옥금 선수인데요. 뭐 대단합니다. 이 김옥금 선수는 올해 61살이거든요. 61살. 예, 61살이면서 우리 이 패럴림픽 선수단의 최고령 선수이기도 한데, 그런데도 이제 지난 대회 리우 때 이 혼성 종목에서 이제 은메달을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도 참가해서 메달에 도전하는데 이 말씀하시는 거나 그리고 실력으로나 보면은 뭐 61살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활기차고 당당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부럽기도 해요. 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얼굴을 봐도 60대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인터뷰할 때도 아주 정정하게, 아주 당당하게 밝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때문에 보면은 나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렇죠.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어쩌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활 쏘는 자체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행복하고요. 3등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개인이든 혼성이든 꼭 3등 안에 들고 싶습니다. 다수의 메달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요. 뭐 금운동 상관없이 어떤 색깔의 메달이라도 저희 목에 걸고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같이 운동하는 동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냥 편한 누나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갖고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잘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있고요. 보고 계시다면은 저희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그냥 보기 좋네요. 네. 두 분이 지난 대회 혼성에서 은메달 땄거든요. 이 구동섭 선수는 김재덕 선수처럼 파이팅 계속 외쳤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그걸로 좀 주변 선수들한테 힘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그 장애인 올림픽의 양궁도 규칙이나 이런 게 다르진 않은 거죠? 조금 그러니까 이 거리별로 차이가 있고 일반 이 올림픽 경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애 이 패럴림픽의 특성이 그러니까 양궁이다. 그러니까 올림픽처럼 양궁 한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장애의 정도 그리고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이 경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장애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서 경기가 조금은 규칙도 다르고 경기장 규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네요. 방금 활 쏘는 장면이 나왔는데 예. 화살을 잡고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도구 같은 걸 쓰기도 하고 그러는군요. 예, 그 정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 정도 비슷한 장애 정도의 선수들과 겨뤄야지 되니까요. 양궁 선수들 만나봤고 그 밖에 또 주목할 만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패럴림픽에서는 우리가 육상에서도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이 패럴림픽에서 3회 연속으로 메달을 딴 전민재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훈 선수도 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육상에서 100m, 400m, 800m에 이어서 마라톤까지 출전합니다. 이 정도면 뭐 철인이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아니 근데 소용이 가능한가요? 없죠. 육상이 사용하는 근육이 아예 다를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0m와 800m를 뛴다고 한다면 많이 이제 선수들이 그 중장거리라고 해서 마라톤까지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장거리하고 100m는 스프린터라고 해가지고 또 이 특화된 그 이름서부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단하다게 느껴지는 거죠. 100m 때 주로 사용하는 근육과 이 폭발력과 지구력을 사용하는 중장거리 또 달라지는데 중장거리와 단거리를 모두 함께 뛰니까 대단하죠. 이야, 그럴 수도 있군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단거리는 순간 폭발력을 그쵸. 사용하고 장거리는 지구력을 승부하는 거라 저는 완전히 다른 종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 그걸 같이 뛸 수도 있네요. 예. 야, 그런 것도 좀 머리에 넣어두고 경기를 좀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 역도 선수도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있는 모양이네요. 예, 역도도 이번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역도에도 우리 선수들이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이번 대회에 우리가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종목이 태권도하고 배드민턴이 이번 대회에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은 이제 탁구도 우리가 최대, 그러니까 우리 선수단 가운데 종목별로 보면은 19명을 파견해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거든요. 이 탁구도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탁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해외 선수 가운데 지난번 그러니까 비장애인 올림픽 때 신유빈 선수와 겨뤘던 한팔로 탁구 치던 선수 예, 예. 이 선수가 패럴림픽에도 출전을 하는군요. 이 나탈리아 파르티카 선수이거든요. 이 도쿄 올림픽 때 지금 보시는 장면인데 이 탁구 여자 단체전에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폴란드가 맞붙는 장면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거든요. 이 신유빈 선수가 나왔었는데 오른쪽 팔꿈치 아래가 태어날 때부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탁구로 올림픽에도 출전했는데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패럴림픽에도 출전하죠. 일단 패럴림픽에서는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서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요. 올림픽은 도쿄올림픽이 처음이 아니라 4번째 올림픽 참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팔꿈치 아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애, 비장애가 이 본인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거의 적응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못하는 게 없으니까. 때문에 이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라는 이 질문 자체가 이 선수한테는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듣기 싫은 얘기일 수도 있겠죠. 본인이 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적응을 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데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물음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선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좀 비장애인의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선수 중에 이제 가장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그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말아라. 우리도 올림픽 선수들과 똑같이 운동해서 똑같이 스포츠 규정을 갖추면서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거기서 성취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도전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눈물이나 감동을 요구하지 말아라.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비장애인의 눈으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네요. 비장애인의 눈인 거예요. 그 자체가. 예. 장애를 이겨내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이게 이제 비장애인들의 시각이었던 거죠. 예. 평론가님이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라는 거 예. 한번 꼽아주신다면. 우리가 오래간만에 한 20년 만에 이 패럴림픽에 출전한 종목이 있거든요. 그 휠체어 농구입니다. 휠체어 농구는 농구와 거의 비슷한 룰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농구의 트래블링이라는 그 파울이 있죠. 세 발짝을 뛰게 되면 반칙인데 손으로 휠체어를 3번 굴리면 트래블링입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 이 휠체어 농구 자체는 전략이나 전술이나 이게 일반 농구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거리 슛도 있고 3점 슛도 있고 때문에 지켜보시면은 의외의 재미를 느끼면서 관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언젠가 휠체어 농구단 취재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랬어요? 생각보다 너무 빨라서 약간 깜짝 예. 놀랐던. 그리고 과감하게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몸싸움도 있고요. 몸싸움도 정말 격렬하고요. 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현장에서 와 이렇게 재밌는 스포츠가 있나라고 감탄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자,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KBS는 오늘 저녁 8시입니다. 도쿄 패럴림픽 개막식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KBS는 국내 방송사 중 유일하게 중계 제작팀을 도쿄 현지로 보냈습니다. 생생한 현장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메달보다 한국 선수들의 성적보다 이 모든 참가 선수들의 노력이 주는 순수한 감동, 스포츠 자체의 재미를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